우리 민관기 경감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경감님한테 체포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다양하게 좀 의견을 여쭤보고자 하거든요. 바로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 라이브입니다.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 늦은 시간에 또 전화 연결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경감님. 네, 네, 지금 직접 찾아갔어야 되는데 예. 저도 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아, 바쁘시니까 또. 네네. 경감님 일단 짧고 굵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공수처가 윤석열 잡으러 갔다가 실패하고 정말 빠르게 그냥 후퇴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 체포 시도의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의지가 부족했다. 공수처의 검토 의지가. 네, 일단은 뭐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좀 해볼까요? 근데 공수처에서도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저항을 할지 예측을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아니, 그 계엄을 하면서 그 국회에다가 비행기를 헬기 띄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정도 반항, 그러면 저희들이 그 출석 요구 3번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출석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체포영장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순순히 뭐 따라 나올 것이다? 이건 뭐 본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그 예측을 못했다는 거는 본인들의 생각이지 사실 예측 못하기가 어려웠을 건데 약간 변명의 느낌이 있다. 그렇죠. 그런 체포를 안 해본 거죠,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피의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 뭐 숨어 있는 피의자, 뭐 건물 옥상에 숨어 있는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이런 업무를 자체를 해보지 않은 거죠. 그냥 영장을 제시하면 네, 알겠습니다. 순순히 따라오는 사람들만 조사를 했던 거죠, 그동안. 아, 그동안에는. 네. 근데 네. 경찰에서 우리 경감님 또 경찰 지금 현직이시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특공대 출신이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특공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경찰 특공대에서. 네네. 야, 아니 혹시 내부적으로 이번 체포영장 집행할 때 경찰 특공대 뭐 준비한다더라 뭐 요런 거 조금 들으신 거 있습니까? 아니, 듣지는 못했는데 이후에 이제 그 여러 그 언론에서 보니까 아마 특공대 투입까지도 검토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그저께 사실은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그 체포 작전에 좀 경찰이 전면전으로 나서라 이런 입장문을 냈거든요. 네, 맞아요. 봤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공수처에서 갑자기 그 책임 떠넘기기죠. 뭐 하루 남겨놓고 경찰이 해라. 체포에 대한 뭐 모든 권한을 경찰한테 주겠다. 네. 우리 경찰 쪽에서는 보니까 이게 2021년에 그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 책임 소재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전처럼 다시 하고 오늘 그 체포영장 기간 연장을 한다는 거가 신청했다고 했죠, 그죠? 네, 신청했어요. 저는 뭐 무조건 체포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체포영장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네, 왜냐면 이건 뭐 그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이고 국가 공권력의 그 표상이잖아요. 그 판사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그렇죠. 근데 경찰이 이거를 집행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실제로 공권력은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회장 뭐 그룹의 회장이 돈이 많은 회장이 뭐 한 10층 건물에서 딱장 박혀가지고 사설경원 한 300명 풀어가지고 야, 나 못 잡아가게 해. 저거 체포영장 불법이야.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볼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진짜로 경감님. 네, 그렇게 해서 이건 뭐 저희들도 내부에서도 계속 그 체포에 대한 좀 강한 의지를 좀 요구를 하겠지만 뭐 우정수 국수본장, 그다음에 그 최현석 서울청 대리, 그다음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대하시는 우리 지휘부가 네. 이번만큼은 좀 물러서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좀 밟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방금 예시 주신 것처럼 만약에 어디 대기업 회장이 사설경호원 4,500명 깔아놓고 야 이거 막아 저거 영장 불법이야라고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경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 체포 작전은 무조건 들어가야죠. 체포 작전. 네네, 들어가는데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뭐 장기적인 체포 작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단기적인 작전, 음. 그다음에 뭐 좀 합동 방식,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그 공수처에서 들어가면서 가장 좀 등한시했던 건 일단 위력 과시 부분이 없었다. 위력 과시. 그렇죠. 그럼 언론을 통한 위력 과시라든가.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계속 이제 공수처장이 들어가기 전에 뭐 공무집행방해로다가 현행범 체포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현장에서는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공수처에서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이게 반대 논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인 체포로 간다면 저는 한 3박 4일 정도? 장기적으로 간다면 3박 4일. 네네. 그리고 거기가 지금 경호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뭐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면 뭐 우리가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쫙 들어가서 대치를 계속 하면서 6시간, 12시간 저희들은 계속 교대 근무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러면서 뭐 지치거나 그다음에 계속 그 방송을 해주고요. 그래서 계속 뭐 10명씩, 20명씩 체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리케이터 친 것 부분들은 뭐 레카차를 가서 버스를 끌어낸다든가 크레인을 이용한다든가 하면서 급하지 않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3박 4일 정도 잡고 들어간다고 하면 네. 실제로 거기서는 교대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 24시간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그 포위망은 뚫리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단기적으로 좀 다이나믹하게 들어가는 방법은 아까도 뭐 그 전에 지금 우리 그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특공대를 투입해서 그 헬기로 진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서는 뭐 한 500명, 1,000명 정도가 200~300명과 대치하는 상황. 그다음에 그 위에서 헬기로 그 투입을 해서 진로를 확보를 해주는 방법. 뭐 방법들은 뭐 경찰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뭐 200~300명 정도의 다중은 사실은 그 집회에서 그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찰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스크랩을 짰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뭐 해치고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경감님 요건 어떻습니까? 그 장기전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경호처장, 뭐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요런 이번에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막았던 그 머리들 있잖아요. 네, 무조건 먼저 검거가 돼야죠. 그러면 훨씬 더 짧아질 수 있습니까? 이 과정이? 그럼요. 아무래도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이 검거가 된다고 하면 네.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지금 뭐 반강제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원치 않게 할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이게 진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뭐 경찰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있던 경찰관들도 군인들 거기 출동했던 군인들도 적극적인 실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이후에 좀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경호실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그 경호실 직원들도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 위법을 하는 거니까 본인이 맡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체포되면은 연금도 박탈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공무원에게는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연금을 이제 못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크죠. 경감님도 이제 네. 같은 입장에서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럼요. 저도 만약에 제가 만약에 뭐 공무집행방해로다가 형사 입건이 돼서 나중에 뭐 직계제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금의 뭐 50%를 깎인다든가 70% 깎인다든가 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뭐 한 300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50% 깎인다면 150만 원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뭐 30년을 더 산다 그러면 그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본인한테도 엄청난 데미지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죠. 음. 요거 이제 마무리 시간이 돼서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호영 맞죠? 이호영 청장. 네네, 이호영 차장이죠.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청장 직무대행을 하고 그렇죠, 계시고.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이호영 직무대행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냐 요렇게 지시한 게 이제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대신 이 이호영 직무대행은 그거를 거절을 했다고 하고 입장을 밝힌 걸로는 그거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좀 기백 있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네, 네,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사실 듣긴 들었는데요. 네, 일단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101단은 경비단이거든요. 네. 경호단이 아니고. 경비단. 네네네. 101 경비단이에요. 그러니까 외곽 건물을 지키는 경비단이기 때문에 이 아마 그 경호를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 입장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여기를 경비하는 거지 누군가를 경호하러는 갈 수 그렇죠,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원론적인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101단이라든가 22라든가 뭐 이런 그 경찰 특공대라든가 이건 서울청 소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서울청 직무대행 최연석 치안감과도 아마 좀 사전에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아하. 이렇게 그냥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네네네네. 것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공수처가 다시 한번 체포영장 가지고 간다고 해도 똑같이 그러면은 그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보면 되겠죠? 더 강한 스탠스를 취할 테니까요. 네. 좀 더 강하게 위력 과시를 하면서 체포 의지를 명확하게 좀 의지 표명을 하면서 검거 작전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번에 만약에 들어가서 실패를 한다고 하면 정말 뭐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무너지지 않나 그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조건 해내야 우리 경- 됩니다. 네. 네네네, 우리 경찰들도 만약에 체포를 다시 한다고 하면 네. 정말 그 작전 계획을 잘 짜서 꼭 그 체포를 해서 그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경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오늘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체포영장이 언제 다시 나올 것 같고 언제 그러면은 나온 일 기준으로 언제쯤 들어가겠냐라고 그냥 개인적인 예측을 해보신다면.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 체포 기일 연장은 그 오늘 12시가 넘으면 나올 것 같고요. 내일 모레 정도는 뭐 한번 시도해 보지 않겠나. 개인적인 그래서 예측으로는 예. 그래서 좀 단기적인 체포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체포 전략으로 해서 그 서로 그 다치는 사람 없이 네네. 좀 무난하게 그 검거 작전을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뭐 공수처도 공수처지만 경찰도 이번에 경호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봤기 때문에 네네. 다음에 체포하러 갈 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겠죠? 네, 그렇게 봐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준비하고 어느 부분이 준비되고 있는지는 혹시나 윤석열이 이거 볼까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힌트 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 통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의 민관기 경감님, 이제 전에 전국 경찰 직장협의 위원장님이셨죠. 전화 연결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10시 2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채팅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채팅으로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저는 사실상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비판받을 용기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비판받을 용기가 없다? 국힘이랑 다를 게 뭡니까? 전 다 수용합니다. 수사나 질문 좀 잘해라, 이거 저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또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두 저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그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채팅 많이 남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욕하러 들어오셔도 됩니다.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내일 저녁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기운 내시고 웃으면서, 거대 악과의 싸움입니다. 카르텔과의 싸움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걸 이겨냈을 때 올 성취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해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